저는 한국 누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기훈 강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희는, 저 혼자만은 아니고요. 저와 함께 우리 탁성익 강사님과 함께 나누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고, 현재 4개의 캠퍼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CMF에서 발표할 내용은 100% 온라인 수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누가에는 창립 이후에 매 학기마다 매 방학마다 전국 학생 수련을 개최해 왔습니다. 여름뿐만 아니라 그 겨울 방학에도 동일하게 여름하고 비슷한 규모로 진행을 해 왔고요. 작년 겨울이었던 2020년 1월에 81회 전국 학생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네, 그 시기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되었고요.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82회 즉 여름에 있을 수련회에 대해서는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저희 CMF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자체가 의대, 치대, 한의, 간호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미 학교에서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고요. 2차 감염과 또 그 학생들이 병원으로 가게 되면은 슈퍼 전파가 되게 되어지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련회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모든 단체가 다 그렇지만 저희 CMF는 수련회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 수련회 때에 또 말씀으로 학생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공동체 의식을 또 함양하고 또 서로 관계를 세워가는 중요한 장으로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이 여름 수련회를 그냥 지나간다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한번 고려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간사 기획팀을 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간사 4명, 우리 4분의 간사님이 모여서요.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련회가 가능한가, 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 보기로 했습니다. 4명의 간사님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이 TF팀에서 논의한 결과 일단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대면으로 수련회 할 때만큼 좋은 효과를 100% 그대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온라인 수련회를 시뮬레이션 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에서는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그 징검다리 수련회가 있거든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징검다리 수련회라고 해서 학기 중간에 1박 2일 동안 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봄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이 징검다리 수련회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온라인 전국 학생 수련회를 준비해 보면서 이 시뮬레이션으로 지역에서 하는 징검다리 수련회를 해보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시험 삼아라긴 그런데 그 수련회를 잘 진행함과 동시에 또 전국 수련회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해 본 결과 약 50%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50%라는 건 평소에 징검다리 수련회에 참여했던 인원의 50%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수련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좋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의 불편함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수련회 하면 기대하는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또 유튜브라든지 또 SNS를 통해서 많은 재미난 것들을 보다가 이 수련회가 온라인 수련회라고 하니까 뭔가 좀 재밌는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대면 수련회하고 거의 똑같았는데 뭔가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이런 두 가지의 사전 준비를 통해서 전국 강사회의에서는 2020년 여름에 있을 82회 전국 학생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 수련회가 진행되면은 이제 학생 진행팀이 운영을 하는데요. 학생 진행팀은 저희는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전국 수련회는 서울 지역에서 맡기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TF팀의 간사님들이 서울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의견을 온라인 수련회를 제시했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처음에 제가 제시하고 또 TF팀하고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의견 제시한 사람이 곧 담당자가 된다라는 그 불문율이 그대로 지켜져서 적용되어져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좀 급하게 결정되고 또 이 수련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온라인 수련회에 대한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 진행팀을 어떻게 꾸렸냐면 평소에 대면 수련회 같은 경우는 총 12개 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대략 50명 또 많으면 한 70명까지도 이 진행팀으로 모여졌었는데요. 온라인 수련회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지도 않았고 또 이 감염의 위험 때문에 다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편성을 했고요. 재편성하는 가운데 총 5개 팀으로 축소했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민원, 지원, 시설 이런 팀들은 학생들이 많을 때에 도와주는 팀들이고 또 일하는 그런 물리적인 팀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팀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요. 정말 필요한 팀으로 추려서 5개 팀. 여기 이제 디렉터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으로 저희가 팀을 세웠습니다.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소는 뭐 모든 학생들이 다 와서 대면으로 하는 수련회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팀을 위한 장소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최초 계획에는 저희가 진행팀이 함께 모여서 합숙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호텔 같은 곳을 저희가 예약을 했습니다. 숙소와 그리고 회의실을 저희가 예약을 했는데 점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자가 확산되는 그런 시기에 이 합숙한다는 그 자체가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숙의 방식을 저희는 취소하고요. 출퇴근 방식으로 모여서 팀을 운영하고 이 수련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또 이 확진자가 많아지고 혹여나 이제 모를 위험성 때문에 15명을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2팀으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집합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이런 룰들은 없었지만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조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 장소에 10명이 넘지 않기로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2장소를 정했는데 온라인에 보게 되면 이제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장소를 임대하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장소를 찾아봤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출퇴근하고 모일 수 있는 중간 지점으로 한 장소를 정했고 저희가 장소를 두 곳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팀으로 나누어서요. 여기 보게 되면 한쪽에 이제 장소 1을 보게 되면 여기는 송출하는 곳입니다. 강사가 직접 와서 강의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여기서는 송출하게 되는 또 이 강사를 의전하고 전체 팀을 운영하는 의전팀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행정 업무와 여러 가지 지원하는 팀으로 2곳을 저희가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진행팀이 이제 한 팀이 되어야 되는데 2곳에 나뉘면은 소통에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일단은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쓰지 않는 계정의 줌을 통해 가지고 서로를 카메라를 비추어서 큰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서로를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감시 체제는 아니고요. 한 장소에 있는 의미로 옆방에 있는 느낌으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또 아침에 모였을 때 휴대폰으로 스피커폰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여러 업무들이 교차가 되고 또 물품 전달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하지 않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의 방식으로 차로 가서 중요한 물품들을 전달하고 받는 방식으로 소통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찬양팀에 대한 얘기인데요. 찬양팀을 최초에 저희가 처음에 준비를 했었어요. 이 찬양팀도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이 찬양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찬양팀을 운영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뭐 다양한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연습할 때 또 진행할 때 한 장소에 모이게 돼요. 그러면은 또 이 감염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팀은 따로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거는 유튜브 방식이거든요. 근데 평소에 저희가 줌으로 예배할 때 유튜브에서 여러 찬양팀의 찬양을 공유하는 방식을 쓰는데 아무래도 평소에 우리가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수련회 때 똑같은 그런 찬양으로 함께 하게 되면 약간 수동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평소에 예배 때 보면 그렇게 공유한 찬양으로 하다 보면 좀 수동적인 자세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팀 내에서 찬양팀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 뽑은 건 아니고 1인 다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 내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워서 저를 포함해서 돌아가면서 인도도 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했고요. 이제 3명은 진행팀 내에서 피아노만 외부에 3명 더 와서 도와주기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드리면요. 이 줌 같은 경우는 이 악기들을 소리를 다 받아서 송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악기와 목소리가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상당한 그 수준으로 소리가 전달이 되는데 이 줌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가 라이브로 운영해 본 결과 소리가 거의 일정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악기 소리가 나오면 목소리가 없어지고 목소리가 들어가면 악기 소리가 빠지고 그리고 100%의 소리 중에서 약 한 20-30%의 밖에 소리가 송출되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다양한 실험을 하는 가운데서 카메라로 먼저 녹화를 하고 그 카메라에서 녹화한 것을 컴퓨터로 옮기지 않고 그 카메라에서 바로 송출하는 방법을 했을 때 끊김없이 소리가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소리를 내면 또 이게 약간 끊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녹화 방식을 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난 뒤에 찬양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녹화를 하면 저녁 거와 그 다음날 아침에 찬양을 저희가 녹화를 했고요. 그리고 송출을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녹화인지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함께 참석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 영상을 죄송합니다. 네, 이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 수동적이지 않고 이 찬양하는데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평소에 전국 학생 수련회는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토요일 아침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고요. 오전과 오는 예배와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점심부터 저녁 사이에는 조별로 모여서 집에서 모임과 또 조별 모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온라인 수련을 이렇게 진행한다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온라인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요. 오전과 오후에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일을 할 수 있거나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었지만 전체 강의 말씀과 예배 시간은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말씀 강의를 보게 되면 평소에 저희가 7번이었는데 6번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전체 강의 2번 있었는데 그대로 했고요. 또 선택 강의 대신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좀 몇 가지 행사는 빠졌지만은 그래도 4일 동안 원래 이제 5일 동안 있는 것을 4일로 줄여서 웬만한 프로그램 다 넣어서 진행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뭐 교회나 어떤
스튜디오를 빌린 것이 아니라 일반 장소를 빌려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좀 보완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서 앰프 하나와 믹서 그리고 이제 각자 악기들 들고 온 것인데요. 여기 보이면 이제 이 악기와 많은 마이크들은 믹서로 들어가게 되고 이 믹서에 있는 것들을 컴퓨터로 연결하는데 요즘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걸 쓰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채널이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존에 있는 믹서에서 연결해서 컴퓨터로 들어가는데 혹여나 이제 소리가 완전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캠코더에 소리를 하나를 뺐고요. 캠코더에서 캡처 보드로 나와서 컴퓨터로 연결했을 때 소리는 원만하게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식은 뭐 여기 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오디오와 또 비디오 부분은 저희가 있는 이 믹서와 카메라로 연결해서 진행했을 때 별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련회의 장점과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련회를 진행해 본 결과 저희가 50%의 인원이 아마 참석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딱 적중했습니다. 딱 저희가 평소에 대면 수련회를 할 때의 인원의 50%의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50%의 사람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온라인 수련회로 50%가 참석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의 집중도인데요. 예배 및 말씀의 집중도인데 예배와 강의를 오전과 오후에 집중하고 오후에는 쉬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시간을 주어졌을 때 말씀과 강의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좋은 평들이 있었습니다. 좀 쉬게 되고 그리고 오후에 또 아침에 말씀 들으니까 더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만일 어떤 한 강당이나 장소에서 이제 함께 참여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되게 멀리 있는 느낌을 가지는데 이 온라인 같은 경우는 바로 컴퓨터에서 강사를 직접 보게 되고 이어폰과 스피커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오히려 더 잘 집중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졸업생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오프이거나 또 일을 쉬고 있는 졸업생들이 적지 않게 참여를 했습니다. 대략 참석자의 비율을 살펴봤는데요. 12% 정도가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의 중에 좀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는데요. 전공별 선배와의 Q&A 시간을 가져서 선배와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뭐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선배가 아니라 이제 졸업한 지 몇 년 안 되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젊은 선배들을 강사로 세웠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병원과 의료 현장에 있는 선배들인데 다양한 과별로 강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자기 관심 가는 그 과에 들어가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얘기들 좀 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강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강사로 세워진 선배들은 일하는 곳에서 잠깐 시간을 내어가지고 이 강의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또한 학생들은 그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네, 이제 온라인의 특성의 활용인데요. 온라인의 이 특성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분위기를 내는데 결국 이 영상이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이것만 제가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앞에는 간단한 영상을 저희가 좀 보여주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광고 영상인데요. 이것도 이제 수련회 중간에 만든 광고 영상인데 이제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줄래? 내 스티커 좀 보게. 오늘 내 기분 스티커로 말할게. Red is in clef.
이 스티커 내 맘이 담길까? 하루만 네 베드에 스티커가 되고 싶어. 알고 싶어 너의 스티커 값. 붙여봐. CMF에 빛. 네, 이거 굿즈 광고인데요. 이제 이런 영상들을 틀면서 이제 이 수련회의 이제 온라인 수련회의 맛을 좀 더 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변수도 많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모든 팀원들이 또 단합해서 재밌게 잘 진행했던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